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무덥습니다. 일교차도 심하지만 점점 여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여름을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뭐 운동이다, 식이 조절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급하게 좀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다이어트 약 광고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약이 말이죠. 다이어트를 끝났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서는 판매 금지 물품, 의약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파서 약을 탔다가 다 먹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비급여일 때는 이 약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약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 혹시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고 거래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약을 파는 거를 좀 본 적도 많은데요. 네네. 요즘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중고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상품들이 직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약품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 의약품의 경우에는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자기가 사용하다 남은 약을 중고거래로 판매해서 그 손실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약사법 44조 제1항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를 하거나 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93조 제1항 7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꼭 유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법을 모르고 있었다면 정말 모른 채로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처방받고 약이 남으면 중고 거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 약의 중고 거래는 일반 약보다 조금 더 무거운 범죄다라고 본다면서요? 그렇죠.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는 대개 식욕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욕 억제제를 중고 거래한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살을 빼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식욕 억제제를 구매한 경우에는 자칫 마약 사범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대개의 경우에는 펜타민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펜타민이라는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마약류 취급자만 이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데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도 없이 중고 거래로 식욕 억제제를 구입한 경우에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흔히 듣기로도 이 다이어트 약을 사실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이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으로 좀 낮추고 그렇게 인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또 이렇게 체중이 감량이 된다라는 걸 들었는데 그렇다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기 마련인데 그럼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법 구조상으로 판매한 사람에게도 처벌을 가하고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물품이다 보니까 산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즉 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한 사람, 매매하기 위해서 수수한 사람, 소지한 사람, 소유한 사람을 다 처벌하고 있고 심지어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에서 졸피뎀이라고 해서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트위터 등을 통해서 구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약 16명 정도였는데 이들이 대거 붙잡혀서 실제로 입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파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등하게 처벌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좀 이번에는 약 범위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약국에 가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약들은 중고거래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약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의 경우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 의약품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약을 의미하는 거고요.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일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전문 의약품이건 일반 의약품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 뭐 먹다 남은 약을 팔거나 인터넷에 팔거나 아니면 허가 없이 팔게 되면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아셔야 되고요. 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 있죠. 네. 그 건강식품 기능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강을 보조제죠. 위해서 먹는 건데요. 이것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6조 2항을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일정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 없이 판매를 하게 되면 같은 법 44조 제1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징역과 벌금형이 같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 좀 엄격하게 돼 있죠. 네, 생각보다 좀 네. 엄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요즘에 뭐 많은 부분들이 중고로 거래가 되는데 특히나 영양제 같은 경우도 해외 직구로 많이들 구입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실제로 해외에서 넉넉하게 약을 사오신 다음에 본인이 사용할 것을 빼고 나머지 거를 되판다거나 아니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산 것 중에서 남은 것을 되팔거나 뭐 탈모 치료제 같은 약 같은 경우 복용하고 남은 것을 중고거래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역시 똑같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제한 약이 아니더라도 영양제 수준이더라도 그렇게 그렇죠.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좀 약사의 관점에서 볼게요. 요즘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약사님들도 그 약에 대해서 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또 인터넷에서 판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데 또 물음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약사법에 따르면은 아무리 약사라고 하더라도 약국 개설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개설한 약국,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약국 개설자라 하더라도 약국 이외의 장소, 즉 인터넷 판매, 유통 경로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엄연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고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약국 개설자라 하더라도 해당 점포 이내에서만 판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약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약 중고거래,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남았더라도 재판매하거나 중고거래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금지 물품, 의약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 얻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